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수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힌트를 얻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2,000모낭 정도 수술이신데 딱 2,000모낭 정도 견적이에요. 예, 근데 먼저 라인을 좀 잡고 그 다음에 그 에그 주변 부위에 갖다 붙여주는, 즉 안쪽의 밀도가 헐거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채워줘서 빗질이 어느 정도 편하게 가능하게 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보다 탈모가 조금 덜 진행됐어요. 나이도 더 젊고. 그런데 수술의 컨셉은 유사해요. 근데 이분도 2,000모낭 썼대요. 이렇게 하면 비교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분 수술 결과를 보고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분석을 하면 다음에는 저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쓸 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겠죠. 그게 오늘 수술의 플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뭔가 좀 잘못됐으면 그 부분 알면 제가 또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또 알고 계속 좀 더 좋은 부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계속 본인이 했던 수술들을 열심히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약간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실력이 꽤 늘어날 수 있어요. 뒷머리 굵기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빗질을 하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나죠. 물론 모류의 방향이 약간 뒤로 쏠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있어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비치는 부분이 생기긴 해요. 근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에그 주변부도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상을 그려서라는 표현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전두부의 전체적인 밀도를 올리려고 들면 이분은 최소 2,500모낭 이상 심어야 할 거예요. 근데 2,000모낭으로 라인을 잡고 위로 올리면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를 보면 이분 다 밀고 심었네요. 밀고 심을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의 밀도를 조금 더 올렸으면 훨씬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예, 예. 여기도 밀도가 좀 더 올랐으면 나았을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판단을 잘 한 것 같은데 오늘은 0.9 니들 쓰거든요. 이분은 1.0 쓴 것 같아요. 1.0. 그러니까 그만큼 모낭 단위들 사이 간격들이 좀 있는 거를 우리가 각오하고 거기 사이즈에 맞춰서 플랜을 하죠. 왜냐하면 너무 면적이 넓은데 커버링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실력이 훨씬 더 있는 사람이라면 0.9를 쓰더라도 어떤 구역을 좀 더 타이트하게, 어떤 구역을 좀 더 헐겁게 이렇게 가면서 조절을 하겠지만 1.0이 좀 쓰기 편할 수도 있어요 라고 판단하면 1.0 과감히 쓰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4개짜리 이런 것들도 채취하기 편하니까. 근데 안 좋은 점은 그만큼 뒷머리 흉터가 더 남을 수 있겠죠. 예. 예, 요즘에는 뒷머리 흉터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루틴 0.9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썼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비가 넓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쩐 짓을 벌렸냐. 이제 많이 안 잘라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율을 봐봐요. 3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최대한 3개짜리, 4개짜리를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했으니까 나중에 결과치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보이려고 하죠. 그래도 더 많이 썼으면 좋았겠다는 수술이고요. 더 많이 견적이 잡혔으면 0.9를 트라이 했을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수술의 흔적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수술하신 분들이 어떻게 수술이 되고 있는지를 볼 거면 오히려 수술 직후나 1일 차나 아니면은 14일 차나 이럴 때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패턴이 보이는지를 먼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심었는지, 그다음에 라인도 얼마나 달리 보이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라인들은 여기 이렇게 봐봐요. 되게 다르죠? 여기 더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예, 이런 것처럼 보여도 정면에서 보면 또 다르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 덜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컴플레인감이 되냐, 자연스러운 라인처럼 좋아하느냐가 달라져요. 예,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좀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신경 쓰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 어떻게든 다시 맞춰드려야겠다 이 얘기를 하다가 뭔가 또 얘기가 또 산으로 새고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요즘에는 더더욱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이 라인대로 안 나올 거고, 이 라인보다 조금 더 러프하게 나올 거고, 이 라인보다 좀 더 빈대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야 해요. 뭔가 방어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옳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 아셔야 합니다.
라인은 너무나 일자처럼 맞거나 아니면 대칭이 너무 맞는 거는 되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얼굴을 추이를 보면서 라인이 대칭이 좀 덜 맞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긴 해요. 14일째 뭐 넘어가죠. 4개월째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자, 이건 일단 되네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조금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행이에요. 이어지기 시작해서 이 전두부를 하는 지점들을 조금씩 더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비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빗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간격들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심었을 때 간격들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더 작은 바늘을 최근에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해요. 뒷머리를 보면 흉터들이 당연히 0.9나 0.8을 쓸 때보다 좀 더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위에서 빗질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자, 조금 더 적은 양을 쓰고도 결국은 이 중앙 싸움을 조금씩은 버리려고 애쓴 거예요. 그래도 다시 수술 직후로 돌아가 보면 이 중앙 싸움을 제대로 벌리고 있느냐, 가르마가 향하는 지점들을 어떻게든 조금 더 안까지 넣으려고 애썼겠죠. 이 갈림길들은. 하지만 이 부분들의 밀도를 더 올리진 못해요. 양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들에서 아마 수술의 한계치가 드러날 거라고 봐요. 7개월 때 보면 어느 정도는 좋아지고 계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미 라인도 잡히고 스타일링도 좀 할 수는 있겠죠, 뭐. 아까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 더 설명드릴게요. 라인을 일부러 울퉁불퉁한 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울퉁불퉁한 부분들 때문에 양쪽 끝부분을 기점으로 계속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보면 덜 맞는 구역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지만 역시 클라이언트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그 클라이언트의 시선이나 생각에 맞추는 게 제 직업입니다. 너무 제 얘기만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봐야죠. 제 눈에는 반듯해도 클라이언트가 안 반듯하다고 하면 안 반듯한 거예요. 뭐가 반듯한 건지를 궁금하고 계속 제가 생각해보면서 맞춰드려야죠, 기준치를. 그렇죠, 뭐. 자, 수술의 한계는 여기서 드러나요. 봐봐요. 이렇게 또 다시 빈대가 보이죠? 네.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부분들 더 채울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럼 수술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수술의 견적을 낼 때는 저는 무조건 제가 몇 개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수술을 들여다보시면 제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를 알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뒷머리에 쓰는 개수는 줄이는 게 나을 수 있고, 근데 원하는 퍼포먼스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해가면서 뭔가 줄타기처럼 구는 거죠. 예전에는 확실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견적을 막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내서 수술 결과가 좋으면 제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적절한 컴플레인을 잘 견디면서 최대한 클라이언트 미래를 위해서 개수를 어떻게든 줄여드리고 원하는 만큼 맞추고 해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니까 라인을 이렇게 잡은 거겠죠. 자, 여기가 되게 올라가 보이는데 정면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여기가 쑥 꺼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이따 정면 사진 봐봐요. 왜 여기 올라가 보이는데 왜 여기만 다른 거야? 이렇게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뒷머리는 모발을 기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1.0을 쓴 흉터의 느낌이 확실히 0.9를 쓸 때는 훨씬 더 작거든요. 또는 0.8을 쓰면 정말 작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흉터가 보입니다. 위에서 빗질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밀도를 굉장히 올려놨음을 보여줘요. 이게 나쁜 수술이냐?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빗질을 하면 여전히 가르마 라인 중심으로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커버링 하지 못하는 수술이에요. 여기까지 커버링 할 생각이 없는 수술이죠. 하지만 남은 양이 있으면 최대한 커버링 해드리는 게 클라이언트의 미래의 삶을, 현재의 삶의 편함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유도해서 어느 정도 개수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매우 중요한 예시예요. 오늘 수술을 위해서도 지금 곧 있으면 저 3분, 5분 후면 들어갈 것 같은데 수술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결국 남을 수 있고 오늘 수술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안쪽을 조금 더 그려놨거든요. 남은 양 있으면 좀 들어가서
개수를 맞춰서 어떻게든 저 넣어드리려고. 그래서 요즘에 수술 보면 막 펀치, 그러니까 뭐 많이 안 잘라 먹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수술 견적보다 조금 더 신고 나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최대한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는 현적이죠. 그런 거를 너무 걱정스럽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인 대칭 한 번만 더 볼까? 당연히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눈썹 위치 한번 볼래요? 여기 이렇게 더 올라가 있죠. 이런 거 맞춰서 되게 이 면이 불편해 보이지 않게 사람들 시선이. 예, 근데 이렇게만 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더 올라가 보일 수 있죠. 그거는 저도 요즘에 숙제예요. 그냥 원하신 대로 다 해드리는 게 맞나 싶어요. 제가 제 고집 피워서 뭐 하겠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원하신 대로 다 해드리면 진짜 이상한 라인도 나오겠죠, 아마. 그럼 그게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은 당연히 의사의 입장에서는 해요. 좀 나이가 드니까 내 고집 부리는 게 다 좋진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 합니다. 나도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면 이렇게 공헌하신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아토 이용근 원장처럼 나 몇 년 뒤에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씀 주신 원장님. 모아토 원장님 저 친분은 없습니다만 많이 없고 합니다만은 아름아름 하시는 거 보고 우와 너무 고집 있으시고 너무 이렇게 그 고집이라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가 있으셔서 그 기준치를 맞추려고 너무 스스로 노력하시니까 계속 그 퀄리티가 너무 멋진 퀄리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니까 저도 조금씩은 흉내내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해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부분을 어필할 수 있게 되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진 원장님을 생각하는데 그분께서도 몇 년이면 나는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는 그분보다 훨씬 더 나이도 어리고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나도 은퇴를 해볼까? 네.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면 내가 더 이상 주연일 필요가 없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세팅을 해야 해요. 지금 면접 보고 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접 보면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돈 못 법니다. 이렇게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원장님들 다 싫거든요, 저는. 근데 나는 뭘 하고 싶고, 나는 환자 편에서 뭘 해봤고,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표 원장님과 어떤 알력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막 얘기하면서 오히려 제 눈치도 보고 막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원장님 너무 환영합니다. 왜냐면 저는 결국 크게 봤을 때 사람들 먹여 살리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놔야 계속해서 병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도 그 부분을 위해서만 애쓴다면 병원이 뭐가 됩니까? 병원이 갖고 있는 기본의 공공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 하는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병원이 또는 의원이 로컬로서의 가치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가치를 지켜야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접을 보는데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진짜 풍파에 찌들어가지고 돈 얘기만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는데 돈 얘기를 내가 좀 더 버티면서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이 돈 걱정을 좀 덜 하시게끔 해드리는 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페셜리스트로서 수술 잘하는 사람으로서 내 목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중한테 알리는 역할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 예상보다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다 지원해 주셔서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비전이나 하고 싶은 거를 듣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주연일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마음에서는 나 이제 좀 그만해도 되나? 병원은 살려놓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한참 후에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수술들 보면서 오늘 수술 준비하는 거 지금 똑똑이 왔으니까 얼른 갈게요. 나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갑니다.